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성공 전략에 대한 특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청약 전략입니다. 우리가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청약입니다. 집 사는 방법은 청약이 있고요.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집을 직접 이제 계약을 해서 바로 구매를 하는 매매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경매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청약, 매매, 경매에 대해서 오늘은 포인트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입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성공 전략과 2026년 유망 청약 단지들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지식은 우리가 청약 통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도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만나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약 주택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 국민주택이 있고 이제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이 이제 공공주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공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레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캐슬, 이런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 공공주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국가가 LH, S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을 해서 짓거나, 국가의 돈을 가지고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청약통장을 낸 돈을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기금을 받아서 민간이 사업을 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지방은 100제곱미터 이하 사업을 하는 걸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청약통장 성격이 틀려집니다. 2015년부터 이제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쳐졌거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라는 통장. 지금 은행에 가게 되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하나만 가입을 하는데,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공공주택인 국민주택, 민영주택인 일반 민간주택들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메리트가 있죠? 메리트가 있는데 편리하고, 예전에 2015년 이전에는 통장이 달랐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예금통장. 부모님 세대거나 아니면 한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이런 청약저축, 부금, 예금통장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청약저축통장은 공공만 가능합니다. 공공. 그러니까 LH나 SH나 이런 국민주택, 공공주택만 청약이 가능한데, 매월 10만 원씩만 인정이 되다가 2025년 9월이었나요? 아마 그때부터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만 원씩, 2024년으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5만 원씩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입 금액대로, 나는 돈 1억 있는데 1억 통장에 넣으면 나는 10억 있는데 10억 넣는 사람들이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25만 원씩만 인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국민주택은 납입 총액, 금액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씩, 옛날에는 10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신 분들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주택으로 꾸준하게 납입하신 분들이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예전에 10만 원으로 자동이체 하셨다가 까먹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25만 원씩 상향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부금, 예금이 옛날 통장이었는데, 예금은 돈을 한 번에 일시로 예치를 한 다음에 우리 청약 가점제죠. 가점제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부금은 예금처럼, 저축처럼 돈을 조금씩 넣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청약 가점제로 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들은 청약 가점제, 국민 공공주택들은 납입 금액으로 결정한다 라는 점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점하고 이게 공공주택, 민영주택의 당첨 기준을 가지고 막 헷갈려 하시는데, 민영주택들은 청약 가점제 84점 만점으로 한다. 국민주택은 납입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LH, SH 아파트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점 점수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총 점수는 84점이고요. 아마 어떤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요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84점 만점인데 무주택 기간은 15년 기준이에요. 30세 만 30살부터 15년 동안 넘어가게 되면 15년이 넘어가게 되면 최고 점수가 됩니다. 15년이 만점이니까 32점 점수가 부과가 됩니다. 저축 가입 기간도 15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지나가게 되면 17점이 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무주택 기간과 이 통장 가입 기간은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부양가족에서 결정이 납니다. 부양가족. 보시죠. 영명이 뭐냐면 5점 본인입니다. 본인. 부양가족이니까 본인을 제외하고 영명이니까 총 7명입니다. 35점 만점이 나오는데 저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부인 있죠? 부인, 남편, 자녀 2명. 4명이면 1명이 5점씩 가니까 20점. 69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69점짜리는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사회에서. 근데 만점이 84점이면 내가 69점, 내 친구도 69점이야. 친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부양가족을 늘려야지. 그러면 자녀를 아파트 청약받자고 자녀를 하나 더 낳을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을 올립니다. 부모님.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부양가족 점수를 5점 늘렸다가 10점 늘렸다가 부적격으로 당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논란됐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녀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게 되면 세대 분리가 되니까 한 명이 줄어들어요. 5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자녀를 세대에 그냥 두고 5점을 챙겨서 당첨이 됐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만큼 부양가족 점수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싶다면 이제 위장 전입이 안 됩니다. 의료보험 사용 내역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은 서울에 사는데 부모님은 부산에 있어요. 주소만 올렸다가 부산 병원에 가면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절대 위장 전입은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시려면 진짜로 모셔야 되는데 3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전에 주소를 올리고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면 가점 점수가 올라가고 되고 69점은 너무 많은데 74점부터는 강남 로또 아파트들 당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효도 좀 하실 생각이라면 부모님 등재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노하우, 본격적으로 이제 노하우를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모델하우스 보는 법부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좋죠. 가보면 저는 사실 견본주택 많이 다니는데 견본주택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거 되게 불빛도 화려하고 모델하우스도 좋고 와, 집이 이렇게 좋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는 보여주기 끝판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분양회사, 시행사나 건설회사들 시공사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잘 지어서 보러 온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야 청약을 하게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누가 하겠습니까?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쁘게 잘 꾸며야 되잖아요. 공간을 크게 하는 마법, 이게 뭐냐면 분명히 견본주택을 볼 때는 집이 꽤 넓어 보였는데 막상 입주하고 나면 집이 왜 이래 좁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견본주택 크기를 방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안 되니까 방은 그 설계 도면대로 딱 만드는데 크게 보이려면 어떻게? 가구를 침대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퀸 사이즈 사용하잖아요. 스몰 사이즈 침대를 방에 견본주택에 집어넣는 겁니다. 방이 커 보이는 효과가 나오겠죠? 거기에 조명 그리고 예쁜 액세서리 그리고 그 이쁘신 도우미들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막 화려하게 보이고 정신이 없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모델하우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셔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모델하우스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즘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홈페이지 가면 인터넷으로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 그리고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없는 분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용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룻밤 지나고 잤어도 확신이 들면 진짜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강조드리는데 너무 좋아. 이게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되는데 뭐 기획부동산 가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가도 마찬가지인데 막 화려한 언변, 화려한 조경, 인테리어 막 이런 거 막 말빨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당장 계약하고 싶어. 막 마음이 들어도 참고 집에 가서 냉수 먹고 한숨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집이 마음에 든다. 차분하게 생각해도 그 집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계약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견본주택 보시고 분위기 휩쓸리지 마시고요. 꼭 내가 하고 싶은 포인트, 동선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창과, 그러니까 거실 창과 안방 창 구조는 이렇구나. 맞바람 칠 수 있나? 동선이 어떻게 되나? 구조가 판상형 구조인가? 타워형 구조인가? 이런 거. 화장실, 붙박이장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꼼꼼히 봐야지 그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면 구조 한번 보게 되면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제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판상형 구조, 특히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포베이가 뭐냐면 첫 번째 그림 보이시면 거실이 있죠. 거실 옆에 침실 1, 침실 2가 있고 옆에 침실 또 하나 있잖아요. 안방. 그러면 침실 2, 그러니까 안방이 침실 1이고 옆에 침실 2, 침실 3이죠.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면에 공간이 4개,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 1, 안방 4개가 있는 게 포베이 구조고요. 3베이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거실, 옆에 방 2개 있고 다른 방은 뒤편에 붙어 있는 구조. 이게 3베이 구조가 되겠죠. 앞면에 공간이 많이 있는 게 베이인데 이 베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왜? 남향이나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배치하게 되면 일조권, 햇볕 받기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베이 구조가 많이 선호하고요. 판상형 구조는 뭐냐면 거실 창을 열고 주방 창을 열고 맞바람이 칠 수 있는 구조를 판상형 구조라고 합니다. 동선이 첫 번째 포베이 판상형 구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현관 들어와서 방이 있고 거실 있고 침실 있고 거실 맞은편에 주방이 있고 다용도실 있고, 그러니까 세탁기 놓는 다용도실 있고 옆에 알파룸 하나 있으면 이 알파룸은 있으면 좋은 건데 있으면 창고로 사용해도 되고요. 드레스룸이 부족하신 분들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되고 뭐 소재로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옆에 있는 타워형도 살기는 좋습니다만 선호도를 보게 되면 타워형보다 판상형 구조가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일조권은 뭐 타워형도 잘 나옵니다만 통풍 차원에서는 판상형이 좀 더 유리합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선호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리미엄도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얘기는 경쟁률도 높다. 그러면 내가 청약 가점 점수가 낮다 라고 한다면 타워형을 하는 게 당첨 확률을 좀 올릴 수는 있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판상형으로 가니까.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요게 그 말입니다. 역선택 전략.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약을 하는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돈 번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겁니다. 역선택 전략을 했다는 거죠. 남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를 제외하고 내가 딱 봤는데 사람 마음은 똑같잖아요.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들면 내 친구도 마음에 들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4A가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500세대 물량이 나오고요. 84B는 타워형 50세대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84A에 갑니다. 왜?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요. 이 몇십억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거의 나의 전 재산이잖아요. 나의 전 재산을 베팅을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84A를 가게 되는데
내가 당첨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우리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84A가 아니라 84A를 하고 싶은데 84B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첨 확률이 좋죠. 왜? 84A는 예를 들어서 100대 1이 나오고 84B가 10대 1이 나오면 뭐가 당첨 확률이 높겠습니까? 물론 84A가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내가 떨어지면 더 붙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내가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분상제가 적용이 되거나 역세권이나 아주 선호도가 높은 단지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어지간하면 다 당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4A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선호도가 너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당첨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84B 역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점 점수, 본인의 청약 조건과 선호도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강남에 분상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84B 역선택으로 하셔야 되고, 인천에 분상제도 아니고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 내 직장이 그쪽에 있어서 실거주로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84A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옵션도 요즘 비싸요. 발코니 확장비만 해도 2,500, 3,000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옵션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제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나누는데요. 필수 조건, 추천, 취향, 이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는데 필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돈이 아까워도. 이게 뭐냐면 발코니 확장, 천장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옵션 선택 안 하고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확장 공사하게 되면 쿵쾅쿵쾅 소음이 나오게 되고 이웃집에서 민원 들어오게 되고 하자도 생기게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처음부터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면 하자가 생겨도 시공사에서 에이스를 다 해주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반드시 하셔라. 나중에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이 집을 나중에 사는 사람들, 구입하는 사람들은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하시기 바라고요. 추천 또 어지간하면 하시라는 게 추천입니다. 현관 중문, 중문 없으면 어떡해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난방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소음도 있기 때문에 현관 중문 선택하셔야 되고 비싸지 않습니다. 중문 한 150에서 250 사이 정도 되니까 하시고, 안방이나 아니면 침실 2, 침실 3 붙박이장 있잖아요. 하십시오. 나중에 공사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옵션에 붙은 가격 뭐 한 250씩 나오는데 내가 직접 공사하게 되면 공사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붙박이장도 하시고 시스템장 같은 거 주방에 장은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고요. 마이너스 옵션은 뭐냐면 나는 입주할 때 인테리어 풀로 다시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싹 갈아엎고 인테리어를 본인이 다시 하는 거야. 새 집인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본인 선택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런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마이너스 옵션이 있으면 선택을 하면 인테리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블랭크 상태로 깡통으로 줍니다. 차도 깡통 차 있잖아요. 옵션 안 하면. 깡통으로 주면 내가 나중에 인테리어 할 거니까 그런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게 되면 한 2,500에서 3,000 정도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나머지 이제 고급화, 주방, 거실 또는 거실 바닥, 욕실, 이거 고급화 전략, 막 뭐 해외 자재 뭐 이런 거 해서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 취향, 하시고 싶은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가전제품 있잖아요. 빌트인 가전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가전제품은 1년 단위로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이왕이면 입주할 때 그 공간만 만들어 두고 입주할 때 LG, 삼성 대리점 가셔서 최신 제품으로 사면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때 할인 받아서 입주할 때 TV도 좀 바꾸잖아요. 우리 TV 바꾸고 뭐
가전제품 세탁기도 바꾸고 다 싹 바꿀 때 공동 구매해서 할인 받아서 이렇게 사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면 거주자 우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6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수도권 택지는 거주자한테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형 택지 66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택지는 거주자들한테 100%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에 거의 배정이 되고, 신도시 같으면 우리 3기 신도시 분양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2026년에도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런 신도시들이 공공분양 물량들이 나오는데, 고양 창릉 신도시 내가 청약하고 싶다. 근데 내가 고양시에 살고 있어 라고 하면 30% 물량을 고양시한테 우선 배정을 하게 되고요. 30%, 20%를 경기도, 50%를 서울, 인천, 나머지 분들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뭐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고양 창릉으로 가야죠. 왜? 30% 물량 우선 배정받고 여기서 떨어지면 또 경기도 물량으로 가고, 경기도에서 떨어지면 나머지 50% 전체 물량으로 가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들,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남 교산신도시,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남양주 왕숙, 고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천 대장신도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천 계양신도시에 청약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껑충 올리는 방법입니다. 남의 떡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에 집중하는 게 청약 전략입니다. 특별공급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우리가 공급은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요. 특별공급은 청년,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돼요. 그러니까 특별공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 하시고 일반 분양도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특별공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핵심만 말씀드리면 만 39세 이하 미혼이죠. 결혼 안 한 만 39세 이하는 청년 특별공급이 유리하고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결혼을 했고 미혼 자녀가 있는 분들은 생애 최초도 괜찮고요. 신혼부부인데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유리합니다. 2세 미만 자녀는 신생아 특별공급이니까 본인 사정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은 게 노부모 부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살아야 돼, 부모님하고. 그러면 큰 마음 먹고 부모님을 주소지에 올리고 같이 거주하면 만 65세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당첨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것도 좀 해보셔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미리미리 점수를 좀 해서요, 부모님을 등재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 점수도 올라가게 되고 노부모 부양 또 특별공급 대상도 되니까 부모님과 함께 사는 효도 전략도 좋은 전략이고요. 몇 번 넣었는데 떨어져서 나는 인연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인기 지역에 한두 번 넣어서 당첨이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보니까 2021년에 1주택인데도요, 1주택자들도 추천 물량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일반 공급 중에 추천 물량에 도전할 수 있는데 67번 도전해서 당첨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청약을 하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앞서서 제가 역선택, 안 좋은 타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얘기하셨는데, 2022년에 막 집값 떨어질 때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경우 하락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하락 구간이 나올 때, 침체기 때 청약하게 되면 그때 50 몇 점으로 강남에 당첨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50 몇 점이 다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2026년에 이제 유망 분양 아파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공분양,
그러니까 LH나 SH가 시행을 하는 공공분양 물량을 쭉 보게 되면 8월에 서울은 고덕 강일지구에 나오니까 서울의 공공분양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신 분들은 고덕 강일 지구 3지구 1305호 도전해 보시면 되고, 인천은 3월, 5월, 8월, 10월에 나오는데 가정지구, 계양, 거암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신도시가 인천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1순위입니다. 경기도는 물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은 역시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그렇죠? 남양주 왕숙지구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고양 창릉도 나오네요. 왕숙, 창릉 신도시,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런 곳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2기 신도시도 있네요. 10월에 광교 신도시도 좀 눈에 띕니다.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7월에 성남 복정 이런 것들은 놓치면 또 후회하는 곳들이니까 쭉 보시고, 공공분양의 장점은 뭐다? 저렴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공공분양 29,000호, 2025년은 22,000~23,000호 정도 나왔는데 2026년은 좀 늘어났습니다. 자, 민간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쭉 한 13개 정도 뽑았는데 물론 가점 점수가 꽤 높게 나올 겁니다. 70점 이상, 한 74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DH 클래스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분양가도 비쌉니다. 분상제가 적용이 돼도 아마 한 30억 정도 전용 84 기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당첨되면 30억 봅니다. 30억인데 한 60억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되시고 가점 점수가 69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남 3구역 DH 한남도 나오고요. 신반포 21차, 22차, 서초동 신동화, 방배까지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고요. 흑석하고 노량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마 분양가는 한 25억에서 30억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당첨되면 그래도 한 5억 정도의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얻을 수는 있고, 워낙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거주와 투자 목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흑석 9구역 DH 컨트롤 라인, 흑석 11구역 흑석 서밋 도일 이런 아파트들 관심 좀 지켜보시고요. 아크로 리버 스카이, 라클레체, 드파인 동작은 노량진입니다. 흑석이 지금 굉장히 떠 있죠. 서초구도 가깝고,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은 34억 6천에도 거래가 됐고, 호가는 37억 정도 전용 84 기준으로 부르고 있는데, 노량진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지들 관심 있게 보시고, 당첨 확률은 낮죠. 경쟁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역선택 전략 딱 보시고, 점수가 74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청약하셔도 되고, 일단 79점이야. 와, 79점이면 자녀가 4명이거나 부모님을 등재해야 되거든요. 79점이다, 84점이다 되시는 분들은 DH 클러스터나 DH 한남 하시면 되고, 74점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지들 쭉 하시면 되고, 69점이라고 하면 역선택,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마음에 안 드는 평면 타입 선택하시는 게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유망 청약 단지까지 내 집 마련 전략 첫 번째 시간 청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